사랑입니다, 여러분. KBS 한국어 능력시험의 예지를 입히다 한예지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진도를 나갈 부분은 데이 17 통사론입니다. 그동안 쌤하고 의문문 형태론 배웠죠. 그리고 거기에 딸려있는 이제 부속, 한글 맞춤법이라든가 아니면 표준어 규정 같은 것들 우리가 같이 학습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통사론이라는 문법적인 지식을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이 부분을 출제되는 포인트가 굉장히 명확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막 긴장하시면서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의문문 형태론보다는 훨씬 더 이제 쉬운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쌤만 믿고 저희 따라오면 여기는 정말 고득점을 따는 게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주시면 이제 여전히 문법 영역 계속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오늘 216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통사론 부분입니다. 이건 단어를 활용해서 절이나 문장 같은 거를 구성하는 건데요. 절은 주어 서술어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문장은 거기에 뭔가 부속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마침표 꼭 찍어주면 그것이 문장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문장의 짜임새, 그리고 문장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문장을 구성하는 문법 요소 같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어떤 부분이 문제 포인트 출제가 많이 되냐라고 하면 지금 안긴 문장이라고 되어 있는 문장의 짜임새 부분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한국어 능력시험 공부하실 때는 그 부분에 특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생각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게 되면 문장의 성분이라고 해서 문장 성분 지금 나와 있죠. 우리나라 문장 성분 어떻게 나누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성분이라는 게 있고요. 부속성분, 독립성분 이렇게 나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주성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구조냐라고 보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같은 것들이 주성분입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술어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주어, 서술어만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는 목적어까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주어, 보어, 서술어 이렇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주성분 같은 경우에 문장의 주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부속성분 같은 경우에는 관형어, 부사어가 있어서 관형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형태론 할 때 우리 공부했었죠. 관체라고 해갖고 외우라 라고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관형어는 여전히 체온을 수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부용이라고 말씀드렸던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서술어를 지금 수식함과 동시에 그리고 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속 성분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우리가 문장이 굉장히 풍부하게 느껴지지만 예를 들면 쌤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이 문장에서 너무 사랑합니다 이러면 좀 더 사랑하는 느낌이긴 하지만 빼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부속 성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독립 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쓰이는 거 그래서 다른 성분과 관계없이 어머나 뭐 약간 이런 것들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해주시되 여러분들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이렇게 7개의 문장 성분을 품사와 헷갈리시는 경우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구분지어서 말씀드리자면 품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개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특성으로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내가 어디 가서 어떤 역할을 하든 간에 나라는 사람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품사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문장 성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쌤이 여기선 쌤이지만 집에서는 이제 딸인 거고 그리고 어디 가서는 뭐 언니이기도 하고 어디선 누나이기도 하고 어디선 후배이기도 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특성은 변하지 않지만 어디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명칭으로 불리는 이런 게 바로 문장 성분입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품사는 단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 거고요. 문장 성분은 그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구분 지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이해되셨죠?